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평균 연령 86.3세 시대 건강 수명의 최대 위험 요소 10대부터 관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의학에서는 중증등상의 실제 나이와는 다른 장애 보정 수명 혹은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있죠. 장애 보정 수명, 즉 건강 수명은 실제 지금의 자신의 달력 나이가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그 사람의 수명을 다시 평가한 것입니다. 건강 수명은 한 사람이 살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신체적 장애를 뺀 건강하게 산 기간들만을 합한 수명을 말합니다. 건강 수명과 함께 기대 수명이라는 개념도 있죠. 이는 의료사회학적 관점에서 여러 의학적, 환경적 요소를 평가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예측한 수명이 되는데요. 얼마 전 우리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남자, 여자의 평균 수명 각각 86.3세, 90.7세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었다는 측면이 무척 반갑고도 놀라운 점입니다. 과거 197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여자 65.5세, 남자 58세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우리의 기대 수명이 25년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의학과 생활 환경의 발전에 따라 기대 수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래지 않아 100세 시대도 눈앞에 다가올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혈관 건강인데요. 개인적으로 100세 장수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 신체 장기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혈관 그리고 심장을 꼽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의 혈관은 언제부터 노화될까요? 바로 10대에 이미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대개 25세 전후 30대 이후 생물학적 노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유독 혈관만큼은 10대부터 노화가 시작될까요? 사실 10대 시절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신진대사가 빠르고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에 노화가 생기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청소년,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혈관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요. 한양대 항세영 교수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 위험 생리적 지표 및 생활습관 인자를 살펴보았더니 조사 청소년 가운데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은 남자의 경우 약 3분의 1, 여자의 경우 약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혈관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내혈관 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내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지나치게 많은 자식 생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증가하는 흡연율, 음주율, 패스트푸드 섭취율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로 인한 소아청소년 비만, 가체중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0대라고 해서 혈관 건강을 방관하거나 무시했다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로 인한 막대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부동의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병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노화되게 되죠. 현대인에게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들도 알고 보면 모두 혈관의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약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깔려 있습니다. 지구를 자그마치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혈관의 16세가 지나면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10대의 혈관 건강을 무시하거나 방치했다가는 20대에 이미 그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 고지혈증, 이상지휘혈증의 경우 20대에서 5명당 1명꼴로 앓는다는 놀라운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혈관은 일단 노화가 진행되면 되돌릴 수가 없는 장기입니다. 막힌 혈관의 극히 일부분만이 스텐트를 삽입해 넓히거나 혈관 내막에 들어붙은 노폐물을 잘라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넓고 탄력을 잃어서 딱딱해진 혈관 조직 전체를 교체하거나 젊게 만드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혈관을 부분적으로 이식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인공혈관은 혈관 내피가 없기 때문에 혈전이 들러붙는 것을 막지도 못합니다. 또 인공혈관 교체의 경우에는 동맥 가운데서 소수의 굵은 혈관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 혈관 가운데 동맥은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 내벽에 손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 심장은 혈액을 1분당 2.5에서 3.5리터씩 동맥으로 빠르게 뿜어냅니다. 동맥에는 혈액을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평활근이 있는데요. 근데 동맥벽이 손상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이 평활근 역시 딱딱해지고 말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증이고, 동맥경화증의 진행이 심해지면, 즉 혈관 노화가 오래 방치되면 협심증이나 뇌졸중 등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맥과 정맥은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의 양상도 조금 다른데요. 정맥은 혈압이 낮고 혈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혈관 손상으로 인한 노화가 잘 생기지 않는 편입니다. 또 정맥에는 평활근도 없기 때문에 정맥경화증은 아예 생기지가 않습니다. 반면 정맥에서는 혈액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특히 정맥혈이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밀어 올려주는 판막이라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노화로 인해서 이 정맥 판막이 손상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전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심장 주변의 혈관이나 뇌혈관을 막게 되면 무서운 심장마비나 뇌졸중, 뇌경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노화도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모세혈관은 매우 얇은 한 겹의 내피세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터지고 쉽게 상처가 아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모세혈관이 노화하면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눈의 망막이나 신장의 사구체가 망가지면서 눈에는 항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망막박리 등이 생기고 신장에는 사구체 신염 같은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흔히 혈관 질환은 대개 40대에서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겉뿌리는 10대에 이미, 아니 10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잘못된 생활습관이 고착화되면 신체 나이보다 훨씬 빨리 혈관 노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따라서 혈관 노화를 유발하는 가장 민감한 시기인 성장기부터 혈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7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7가지를 알아보시죠. 첫 번째, 손상의 누적.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혈관은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및 기계적인 마모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손상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세포 손상과 기능 장애를 유발해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탄력 감소. 혈관, 특히 동맥은 혈압을 유지하고 몸 전체에서 적절한 혈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탄성 석류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혈관의 탄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맥이 더 뻣뻣해지며 고혈압과 같은 상태를 촉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동맥의 내벽에 지방 침착물, 콜레스테롤 및 기타 물질이 축적되어 동맥의 내부에 플라크를 형성하는 흔한 연령 관련 질환입니다. 이러한 플라크는 동맥을 좁히고 뻣뻣하게 만들어 혈류를 감소시키며 심근경색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동맥경화증의 초기 단계는 이미 1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으면 나이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피 기능 장애. 내피는 혈관의 내벽을 이루는 것으로 혈관 기능을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내피가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건강한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기능 장애는 고혈압 및 기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염증. 만성염증은 노화와 관련이 있으며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 과정은 혈관벽에서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유발하고 동맥경화, 플라크의 생성을 촉진할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생활 양식. 식습관, 신체 활동,
흡연 및 음주와 같은 생활 양식 선택이 혈관의 건강과 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나 장기간의 흡연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은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7번째, 유전. 유전적 요소는 개인의 혈관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원인에 의해 혈관 노화와 관련된 각종 혈관 질환에 더욱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7가지 혈관 노화 기전이 꼭 20대나 30대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때라도 임계치를 초과하는 위험요인들에 의해 가령 비만이나 과식, 나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미 10대 때 이런 혈관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 속도와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손쓸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대부터 노화하기 시작하는 혈관의 산화 손상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3가지 고를 잡고 4가지 절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10대 때부터 노화하기 시작하는 혈관에 의한 건강 예방 수칙, 상고, 사저 실천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 3고라고 하죠. 3가지 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인데요. 혈관 노화와 혈관 손상, 동맥경화로 인해 가장 먼저 생기는 질병이자 여러 심각한 혈관 질환의 뿌리가 되는 원인 질환이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다시 말해 혈압이 높아지는 것, 혈당이 높아지는 것,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혈압, 하이퍼텐전은 혈관 노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혈압이란 혈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순환에 정체가 생기고 그로 인해 우리 심장이 혈액을 더 세게 내보내기 위해 심장박동을 강하고 빠르게 하면서 혈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적으로 높은 혈관 압력으로 인해 동맥벽에 지속적인 충격과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혈관 노화와 혈관 손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은 동맥 줄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건강한 혈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막아서 내피세포의 손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의한 동맥경화 역시 문제가 됩니다. 고혈압은 동맥벽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드는데 동맥벽에 지속적인 혈압을 가해 동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동맥의 탄성을 떨어뜨리고 동맥경화의 발생 가능성, 죽상경화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당뇨병 역시 문제가 됩니다. 당뇨병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 때문에 상승한 혈당은 혈관에 당뇨병과 관련된 체중 당화산물 AGS의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체중 당화산물은 혈관의 구조성 단백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포함한 혈관의 구조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동맥의 경직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 당뇨병은 동맥경화의 중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물질을 침착시켜서 동맥경화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뇨병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해하고 질산산화물 생성을 감소시켜 혈관 건강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고지질혈증, 즉 고지질혈증은 주로 저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혈관 노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가인된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을 침투시켜서 동맥벽에서 구조적인 변화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결과 동맥의 구조적 변화, 탄성 감소를 초래하고 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즉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모두 혈관 노화와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모든 혈관 질환의 뿌리이자 중심에 해당하는 3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3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 수면, 스트레스, 운동 측면에서 4가지를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우선 영양 측면에서는 저염식과 저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정제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지나치게 짠맛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왜 저염식단을 지켜야 할까요? 우선 저염식을 통해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다한 나트륨은 혈액의 양과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고염식으로 인해 혈관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은 동맥 내벽을 이루고 있는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류 조절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의 노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게 되면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하고 동맥병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구조적인 변화와 혈관벽의 플라크 형성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저탄수화물 식단 역시 혈관 노화를 막는 주요한 식습관 원칙입니다.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 특히 정제 및 고글라이세믹 지수, 즉 고혈당 지수 탄수화물은 혈당 폭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최종 당화상물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저탄수화물 식단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중성지방 감소와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 증가를 가져오고 그 결과 동맥경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가공식품은 지나치게 많은 설탕과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설탕 섭취는 인슐린 저항, 염증 및 내피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죠. 그 결과 혈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트랜스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또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며 또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물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또 가공식품에 포함된 정제설탕, 트랜스지방, 각종 식품 첨가물들은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죠. 또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요. 가공식품 속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고 고혈압의 위험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고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은 그 속에 더 많은 설탕,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지나친 나트륨 섭취를 막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으로 인한 혈관 내피기능의 저하, 염증, 산화 스트레스 및 동맥벽의 구조적 변화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식사 원칙이 됩니다. 사람마다 식습관 원칙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식이건강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면 측면에서는 빛과 소음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12시 넘어 깨어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잘 때는 주변의 빛과 소음을 줄이고 자정 이후 깨어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호르몬 가운데 멜라토닌은 우리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수면 중에 빛과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둠 속이나 빛이 적은 상태에서 우리 뇌 속의 손과 선, 솔방울샘이라고 하죠. 손과 체라고 하는 내분비기관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되어야 우리는 깊은 잠, 숙면에 취할 수가 있고요. 뇌 속의 멜라토닌 농도는 일반적으로 저녁에 높아져서 한밤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수면의 폭과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혈관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침대 주변에 작게 반짝이는 인공불빛, 특히 TV나 스마트폰에서 새어나온 파란빛, 이것을 블루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막아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 이후까지 깨어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방해, 혈관 건강을 재생하고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신진대사 프로세스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스트레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스트레스와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을 줄이는 것이 혈관 노화와 동맥경화 예방에 중요한 이유는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르몬 반응에 관여하죠. 코티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의 분비를 높이게 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의 코티졸 수준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게 되면 체내 염증 반응, 인슐린 저항성 및 고혈압을 초래하고 혈관 노화와 동맥경화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염증 반응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 걱정은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는 원인이죠. 염증 분자는 혈관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내피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통해서 혈압을 높이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교감신경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은 혈관의 노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행동적 요소도 중요하고요. 특히 그중에 건강하지 않은 생활 양식이 문제가 되죠. 만성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는 사람은 나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건강한 식습관,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 활동 부족과 같은 불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 행동은 비만,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내피세포의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산화질소의 생성 저하가 원인으로 작동하죠. 스트레스와 불안은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에서 분비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로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미치고 각 신체 장기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혈소판 응집에도 영향을 미쳐서 혈전의 생성을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소판 응집이나 혈전 형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동맥경화 형성, 동맥폐쇄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은 호르몬 불균형, 염증, 고혈압 및 건강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가져왔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스트레스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과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장시간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혈관 노화와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 무척 중요한 행동 수칙입니다. 이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의 촉진. 장시간 움직이지 않게 되면 팔과 다리, 각종 신체 부위의 혈액 흐름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혈액순환의 방해는 혈관 내 혈전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자세로 오랜 시간을 그대로 있으면 몸무게가 집중되는 특정 혈관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혈액 흐름을 건강한 내막 기능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내막세포는 혈관 내부를 덮고 혈관 건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신체 움직임과 자세 변화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 톤을 유지하며 혈관 노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일산화질소, NO 분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근육과 관절의 경직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장시간 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근육이 경직되고 관절이 굳어지게 됩니다. 충분한 신체 활동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걷기, 스트레칭 그리고 충분한 규칙적인 운동 실천을 반드시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남자 평균 연령 86.3세 시대 건강수명의 위험요소 10대부터 관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대에 이미 노화하기 시작한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고 체계적인 혈관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 수명은 튼튼한 혈관, 건강한 혈관이 뒷받침될 때 더욱더 밝고 희망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고를 잡고 4가지 절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막고 수면 방해 요소를 낮추고 나쁜 음식 섭취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고를 잡고 4가지 절을 반드시 실천해서 100세 시대를 끄떡없이 견디고 지킬 수 있는 튼튼한 혈관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여러분의 건강주치 박미수 박사였습니다.